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향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IT 전략에서 데스크톱을 활용하는 좀 한 주소는 좀 어떤 상황이고 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 어떤 클라우드에 맞게 좀 어떤 변화를 해 나갈 거는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어떤 뭐 주요 사례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도 기업하고 무관치는 않죠. 이제 이런 어떤 멀티 디바이스 환경 하에서 기업들의 어떤 클라이언트 전략은 좀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 게 맞을 것인지 그리고 또 좀 향후에 또 미래의 어떤 기업 내 클라이언트 환경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 장품열 상무를 좀 제외하면 대부분의 그 패널 분들이 다 현업에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좀 하고 있어서 좀 순서대로 좀 한 말씀씩 하고 시간 관계상 좀 3분 정도의 답변을 좀 이상 우선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단 김한별 차장님부터 좀. 예, 데스크톱 환경이 바뀌는 거는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도 이슈가 크겠지만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트렌드가 하나 생기면서 또 많은 트렌드를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작게는 이때까지는 수직 소통만이 이루어졌죠. 이제 위에 가령 회장님이 지시하면 아래 직원까지 어떻게 하면은 잘 전파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수평적 소통이라고 본다면 직원들 간에 얼마나 의견 교류가 될 것이고 혹은 이제 기업 내부만이 아니라 기업 외부 간에도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뭐 트위터라든지 혹은 이런 관련 매체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예전에는 데스크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가 요즘은 이제 데스크탑이라는 것보다는 클라이언트 환경이 다양화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실제로 HP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봐도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HP가 얼마 전에 팜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태블릿, 그 다음에 PC, 노트북, 태블릿도 옛날에 태블릿 노트북도 있었죠. 그 다음에 싱클라이트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싱클라이트에서 OS가 설치되는 용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싱클라이트가 설치되지 않는 용도인 그 OS 설치 안 되는 뭐 제로 클라이언트라든지 이 기술이 굉장히 다양화된다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다양화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좀 더 모빌리티를 높이는 측면으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굉장히 변화가 된다는 측면이 많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연계되면서부터는 아예 자원까지도 클라이언트의 부하를 최소화시키고 서버 쪽에다 이제 많은 정보를 담고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점점 바뀌어가죠. 그런 것처럼 데스크탑 환경이라는 것 이제 제가 언제쯤 이제 지나면 데스크탑이라는 용어보다는 뭐랄까 뭐 제3의 용어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데스크탑 하면은 PC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환경이라는 대표 명사로 아마 얘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업계에서 좀 제가 다니는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HP가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어느 게 1등이냐 2등이냐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런 큰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준비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실제 업계도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뭐 잘 아시다시피 IaaS, PaaS, SaaS로 많이 정의했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데스크탑 클라우드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뭐 기관에서 조사기관에서 뭐 얘기한 대로 뭐 시장이 반드시 흘러가지는 않듯이 데스크탑 클라우드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다른 어떤 클라우드보다도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고 먼저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S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CNS 내부적으로 파일럿을 구축을 해서 그걸 고객사에 확산시키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앞서에서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보안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실제 나오는 효과를 보면은 보안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안에 관심 있는 것은 직원보다는 C레벨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관심은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이든지 아니면은 집이든지 내가 이동 중이든지 어떤 디바이스만 있으면은 디바이스와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은 내가 사무실에 있는 환경과 동일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쓰던 부분을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좀 고민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민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직 클라이언트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좀 사실입니다. 뭘 쓸 것인가, 뭐 넷북을 쓸 것인지, 울트라 C를 쓸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노트북을 따라 줄 것인지, 제로 클라이언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그게 표준화라 이런 붙이는 좀 그렇지만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쾌한 솔루션이 없다는 게 아직까지는 좀 고민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제 예상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부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모니터만 연결한다면 거기서 바로 접속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한 솔루션은 2001내년 정도면은 그런 솔루션은 아마 많이 채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합정부센터에서 범정부 쪽에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 쪽에서는 망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망도 있고 인터넷망. 2개의 망에 각각의 PC, 다른 PC를 2개를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리적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데스크탑 가상화를 적용을 하게 되면 굳이 2대의 PC를 놓고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내 PC에서는 행정망에 접속을 하고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망을 접속하게 된다 보면 한 대의 PC에서 지금 같은 효과를 충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쪽에는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공공기관 쪽에 데스크탑 가상화가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공문이 터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 지금 심의가 지금 됐다 안 됐다라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 뭐 심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정부 쪽에서 활성화될 거고, 기업 쪽에서 제가 예상한 대로 활성화되고, 정부 쪽에 활성화된다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데스크탑 가상화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저는 직접적으로 고객을 구축하면서 최근에 데스크탑 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스크탑 환경에 대해서 좀 관점을 보면은 어쨌든 개인 유저들이 지금 그 환경들은 뭐 스마트폰을 대부분 좀 많이 쓰고 있고, 또 그걸 또 업무에 연계시켜서 지금 모바일 오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오피스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반에 대한 클라우드의 장점이나 어떤 서비스 개념을 좀 접목시켜서 디바이스에 그게 이제 기존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데스크탑 환경에 대한 부분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면서 넘어가면서 지금 많은 검토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이나 이런 가상화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 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관점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개인 소유에 대한 어떤 자산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정보 보안, 이런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개인 소유에 대한 개념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또 그런 방향으로 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 쪽에서 어차피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고객도 이익이고 어떤 그런 부분 주체가 또 C레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산성,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민첩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시화시켜서 구현하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 쪽에서 많이 모바일 쪽이라든지 어떤 그 스마트 워크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아까 잠깐 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그 모바일 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호스트 디바이스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 연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명확한 어떤 범위나 범주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들이 아직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단말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가상화나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디바이스에 대한 제약이나 성능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약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명쾌하게 어떤 그 지원하고 안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객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과제라든지 이런 숙제들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워크 해가지고 지금 고객들이 오히려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은 어차피 저희가 제공을 하고 계속 발전을 시키겠지만 일단 고객에서 가장 원하는 것들은 내 자산과 중요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장비나 자산의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내 개인의 장비가 아니고 가상화된 개념에 대해서 이런 디바이스를 다른 자리나 다른 디바이스나 현재 포스트 디바이스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모두 지원하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좀 발전하고 있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뭐 데스크탑 가상화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뭐 용어로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디바이스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회사는 커넥티드 디바이스라는 얘기도 많이 쓰더라고요. 워낙에 클라우드 가면서 이제 인트라넷이 됐던 예, 다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 해가지고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스마트 TV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인베디드 쪽까지 합쳐서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거는 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용어니까요. 그렇고요. 요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도 이제 OEM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또 IDC 데이터도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한 전망치는 조금씩 바뀝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 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 그 망분리, 예. 그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고객이신 이제 PC OEM 업체들은 아주 굉장히 기뻐하셨죠. PC를 2대씩 사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논의를 하기보다는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고객의 니즈를 일단 먼저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가 뭐 어떠한 방식으로 되던 업무에 맞춰서 바뀌던 간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한 3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표준화, 보안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지금 현재 고객한테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제 부분이 이제 사실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실례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모 업체에서, 해외에 있는 모 업체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넷북이나 이제 약간 띈 정도로 이제 바꾸셨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전사적으로 이제 한 게 아니라 이제 일정 부분으로 도입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했냐면 결국 어떤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통제와 보안이라는 그런 명맥하에 이제 실행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그 수용을 안 하신다는 거죠. 나는 개인 데이터도 봐야 되겠다. 나한테는 노트북을 다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직원들은 그냥 써라. 그런 부분도 생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셨는데, 그 콜센터를 보게 되면 뭐 국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이 점심 시간이 되면 이 게임을 또 하시나 봐요. 점심 시간만 1시간 정도만 열어놓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가상화를 통해서 게임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 이직률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전혀 예상 못하는, 즉 IT 분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수용할 것인지, 결국에는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그 시점부터 데스크탑 가상화가 많이 퍼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텔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항상 네트워크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봐야만 하냐.
그 부분이죠. 고객은 PC에 쓰던 그 똑같은 성능을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해서 원합니다. 약 1초만 넘더라도 늦더라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만약에 모바일이다 그러면 네트워크에 접근을 안 해도 일단은 작업을 했다가 네트워크 접근되면 뭐 싱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DC에서는 클라우드와 어떤 클라이언트의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클라이언트가 이제 다양해지는 거는 뭐 다 느끼고 계실 건데, 사실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사실 여기 지금 패널로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없는 업체가 아니죠. 네트워크 쪽, 캐리어 쪽 사람들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캐리어 쪽 분들이 안 나와 계신데, 사실 네트워크에는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커넥티브 디바이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모든 디바이스는 이제 연결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했을 적에 사실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형태로 연결되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와이브로 진영, 한국말 와이브로 IMX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LTE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진영이 있는데, 그 통신사들 아니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장점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팀 클라이언트 형태를 쓰게 되고, 나오게 되면 또 새로운 디바이스를 쓰게 되고, 또 나와가지고 PC를 갖다 개인 PC를 갖다 가져가게 되고, 아마 좀 멀티 디바이스 형태로 개인이 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형태로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표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결국 이제 통신사들이랑 연결되는 문제들이 제일 크게 좀 언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개 디바이스가 나왔을 적에 그 OS 단에서 우리 표준 얘기하게 된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OS 개념이 조금 바뀌게 되는, 그래가지고 해외에 있는 지모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 클라이언트 단이 단순히 클라이언트 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IT 시장 자체에서 어떤 지각 변동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분야까지도 좀 확장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제가 하나만 더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데스크탑 가상화를 할 때 TCO ROI를 얘기하냐 아니면 보안을 얘기하냐, 이게 항상 화두입니다. 이제 보면. 근데 보안이라는 관점을 할 때 그냥 이거는 참고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인데, 많은 분들이 보안을, 철통 보안을 좋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VDI를 하시면서 많이 하는 게 ECM이라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십니다. ECM이라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생산되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이제 보안이나 보안 관리도 하고 저장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겪어본 바에 하면은 그 정책을 수립할 때는 히레벨 분이 가장 고난이도에 가장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그냥 보안의 등급을 갖다가 수십 단계로 나눠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여러 볼수만 있고 어떤 사람은 프린터도 못하고 이렇게 권한을 되게 타이트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다가 한 2~3개월쯤 지나고 나면은 내부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셔가지고 슈퍼바이저 권한을 다 하나씩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슈퍼바이저 권한을 처음에는 매니저가 갖고 계세요. 그러다가 또 몇 개월 또 지나면 매니저가 맨날 파일만 풀고 있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또 밑에 사람한테 또다시 슈퍼바이저를 하나 넣어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세스로 얽어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트러스트 베이스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로서 이렇게 보안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좀 지원을 믿고 정책 같은 걸 수립할 때도 좀 믿음 베이스에서 된다면 기술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기술에만 의존해서 하시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